거스 히딩크가 인터뷰 중에 보여준 그 표정과 말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축구 최고의 외국인 감독으로 불리는 그가 현재 축구협회의 논란에 대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목격한 팬들은 히딩크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라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히딩크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며 그가 평소 방송에서 보여주던 침착하고 고요한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라 앞으로 일어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불거진 이 사태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홍명보의 국가대표 감독 내정 소식이 발표되자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 한국 축구계는 요동쳤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국내 감독 내정이 이미 결정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내정된 국내 감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그저 형식적인 참여로 밀려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대한축구협회는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했다며 박주호 위원을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협회 집행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협회 임원들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협회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더욱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 현대와 광주 FC의 치열한 경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정이 북받친 채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굳은 결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한국 축구를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곧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과거 2014년 월드컵에서의 부진한 성적과 선수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진정으로 축구를 위한다면 왜 과거에는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했냐고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이전 행적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4년 축구 팬들은 소속팀에서 거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의 영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 있었으며 특히 그가 분데스리가의 스타 손흥민을 후반에 교체 아웃시킨 것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불합리한 교체 결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이 다시 한번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팬들은 그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우리의 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팬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이 과거의 소속팀이었던 울산 현대의 선수들을 대거 국가대표로 뽑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는 축구 팬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축구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KBS 이영표 해설위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현 축구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구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 이런 식의 행정으로 축구가 발전할 수 없다. 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영표는 축구 관계자들이 축구 행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중심에 박주호의 형사 고발 사건을 들어 축구협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박주호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기 전에도 나에게는 한마디의 비밀 유지 요청도 없었다. 고 말하며 팬들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영표의 이러한 발언은 축구 팬들 사이에 큰 공감을 얻으며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들을 향해 묵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회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몇몇 유튜브 채널들을 목표로 비공식적인 경로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이들의 입을 막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축구 팬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협회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팬들을 대하는 축구협회의 행태가 어이없다고 말하며 팬들은 협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 팬들은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축구협회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계의 격변 속에서 일부 팬들은 2002 월드컵 당시의 영웅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왜 침묵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현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그들을 비겁하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천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축구계의 현실을 고발하며 자신이 축구계 내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천수는 축구계에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얽혀 있어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맥을 포기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큰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축구계의 한 레전드가 나섰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화려한 감독 경력으로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알린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진정한 레전드로서 이번에는 축구 행정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나섰습니다. 이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NNTV와의 인터뷰 중에 홍명보 감독의 한국 대표팀 사령탑 발탁 소식을 전해 듣고 격한 반응을 보이며 그가 이 문제에 침묵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히딩크는 인터뷰 동안 깊은 슬픔과 실망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선임 소식에 대해 그는 한때 한국팀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슬픔이 밀려온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아프다라는 그는 고백하며 이번 선임 과정이 한국 축구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위기를 방관만 할 수는 없다며 축구계의 체계 자체가 무너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히딩크는 발언을 계속하며 협회장 정몽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축구계의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협회장의 사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님께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히딩크는 또한 홍명보 감독의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직설적이고 단호한 발언은 2002년 월드컵에서 홍명보를 이끈 감독으로서의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변화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히딩크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히딩크는 평소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행동을 보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PD는 히딩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질문들이 계속되자 인터뷰를 조기에 마무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더 물어보라, 괜찮다며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인터뷰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축구 팬들은 히딩크의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발언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평소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상황을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히딩크가 이처럼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직접 나서서 정몽규와 홍명보의 사태를 언급하며 축구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팬들은 히딩크의 이러한 행동이 한국 축구계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의 발언이 현재 축구계를 둘러싼 싸움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황금 세대가 이런 집단들의 밥그릇 싸움 속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으로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정부 보조금이 없거나 의존도가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의 70% 이상은 협회장이 전문 경영인이거나 축구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 정책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축협의 단기 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8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과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다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한국 프로축구연맹 한웅수 부총재의 부친상으로 수많은 축구인과 관계자가 조문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저녁 시간대에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 회장은 한 부총재와 그의 가족을 위로한 뒤 자리에 앉았다가 주요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뜰 때 주변에 있던 조문객과 일일이 악수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비롯해 카페를 둘러싼 각종 잡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한 축구 관계자는 정 회장께서 인사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축구계가 뒤숭숭한 만큼 장례식장에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려는 것 같더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 축구인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축구 수장이 상갓집에서 사죄할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해명이 필요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팬의 비판만이 아니지 않느냐. 축구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나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림을 만들려면 회장이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수 축구인이 오간 장례식장에서는 단연 최근 케페아를 둘러싼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중 케페의 불안한 행정 속 축구인 두 동강난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하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국가대표 박주호의 소신 발언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후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등 축구계 스타가 비판 여론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엔 케프의 역사상 최대 헛발질로 기록되는 승부 조작범을 포함한 범죄 축구인 기습 사면 파동 때에 휘말린 축구인이 있고
주요 직책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한 이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리는 회피하면서 인기 영합주의적 발언을 한 축구인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축구인이 따르면서 한국 축구 전체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례적으로 대표팀 선임 과정을 비록 후에 운영 전반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데요. 자연스럽게 정 회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캐팔 회장 사선 도전이 유력한 그가 현재 논란에 침묵하는 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한국 축구가 재정비하려면 정 회장이 대중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견해가 축구인이 몰려든 상갓집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작 해야 할 곳에서는 안 하고 있는 정몽규 회장인데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앞에 서시고 죄송합니다 뿐 아니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발언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조만간 문체부의 심판이 속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해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다. 축협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 운영되는 공적단체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협의 능동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축협이 대대적인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구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손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며 축구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 레전드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국대 선수들도 탐탁치 않아 할 것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애둘러 표현한 것이 집중 조명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성은 지난 5개월 동안 국내파 감독 선임이 나올 때마다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발언한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국내파를 선임했다는 설명을 두고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은 팀도 잘 통제한다.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선수들의 신임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학연 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 11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하나회는 당시 전현직 프로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